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 보건정책과, 건강검진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시설체육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 보고의 진행을 위해 시설체육과와 업무 보고를 투자유치과와 다음 순서에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 시설체육과, 보건정책과, 건강정진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소득과 순으로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식 해양수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허식입니다.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이끌어주시는 이하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정책 방향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활력 넘치는 바다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청정 해양 환경 조성, 친환경 스마트업 생산 기반 확충, 내수면 자원화 및 제첩의 브랜드 가치 향상, 섬진강 생태 환경보호 및 안전한 국가하청 관리를 목표로 추진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본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어촌 유질 300 사업입니다. 낙후된 해양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정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4년간 6개 해양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59억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개발 전문기관인 한국어촌어원공단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선정 사업인 구노량항과 대도항은 어촌어원공단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공정률은 구노량항 40%, 대도항 6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21년도 선정 사업인 연막항은 68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물량장 정비, 어항준설, 호환정비, 어민 쉼터 조성 등이며 현재 공정률은 30%로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2022년도 선정 사업인 송문항은 작년 9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7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어촌 신활력 정진 사업입니다.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재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열악한 어촌 정규 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한 어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성면 나파랑이 20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주요 사업 내용은 의왕시설 개선, 마을 정주여건 개선,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진행됩니다. 올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환경친환 양식 배합사로 지원 사업입니다. 주식회사 수입사료에서 대속산업단지 내 양호사료 전문 생산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3개년에 걸쳐 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6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상가두리 양식장 6개소에 스마트 양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원이 투자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온도, 용존, 상소 등 수질 자동 측정 장비, 자동 먹이 공급 장치, 전자제어 장치 등의 첨단 시스템이 설치되며 고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 예방 효과와
사료비 절감 및 인건비 절감 효과를 통해 양식업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동원 연안 일원에는 4년간 39억 원의 사업비로 13개소가 조성되어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정화사업입니다. 오염된 해양환경정화사업으로 어업피해 최소화와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바다 환경지킴이 사업, 조업종 인양 쓰레기 선배 등 총 4개 사업에 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290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연안수역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연안 환경오염 등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대응 및 유해생물 제거를 통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해년 분야의 4개 사업, 내수면 분야 6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6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제철자비 선투럽 세계 중개 농업유산 등재입니다. 2020년도에 1단계 서류 평가를 통과하였으며 코로나로 평가가 중단되어 오다가 작년에 세계농업기구 산업부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2단계 과학자문그룹 현장 평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경남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제철자비 선투럽이 세계 중개 농업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축제입니다. 서단법인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축제위원회 주관으로 8월에 성인가원 및 백산 유일원에서 개최 계획입니다. 올해는 여름과 제첩축제의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과 국민참여축제, 산업축제 중점을 두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내륙어촌 강말 재생 사업입니다. 내수면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하동군과 광양시가 협력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례로 하동읍 두곡마을과 광양시 다합면 섬진마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곡마을은 47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두곡 포구 정비, 두곡마을 해관 및 마무리 쉼터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시행 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착공하였으며 공격률은 40%입니다. 25페이지 하동호 유유주스지 자원화 사업입니다. 하동호 유유수면의 자원화 사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청하면 하동호 일원에 3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인공산란장, 여성교류장, 쏘가리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하였으며 올해 마무리 계획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시행사업입니다. 28페이지 국립양식사료연구소 건립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대성산업단지 내 국립양식사료연구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1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2023년도에는 정부 예산의 설계계 5억 원이 반영되어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섬진강 하동지구 하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섬진강 주변 지역 제어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하도 정비 1개소, 저수호안 2개소, 제방보축 2개소이며 사업비는 181억 5,400만 원입니다. 주변 불편함이 없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설명회, 증석도 매각 등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2단계 섬진강 하류제첩 서식환경 실증조사 연구입니다.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6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섬진강 하류 유해 피해 원인 조사 및 제첩 생태 연구를 통한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영역입니다. 2월까지 영역사를 선정하고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민선 8기 공약사항은 앞에서 언급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21페이지에
연안시역 수산자원 조정 사업을 보면 그 연안과 내수면의 방류사업과 외래어종 퇴치와 같은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방류 효과조사나 수산자원 생태조사를 계획하거나 이전에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조사한 내용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 아무래도 군에서 단독으로 보면 조사하는 것보다는 그 조사하고 이러면 어려움도 많겠지만 인근의 지자체와 공동으로 이런 걸 추진하든가 아니면 도와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남도하고 해서 한번 협의를 네. 또 이런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사업을 대상하거나 또 방향을 설정하는데 효율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데이터 같은 건 있습니까? 이런 조사하는 또 데이터 예전에.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동호 같은 경우는 내수면 자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부분에 그 하동호 내나 이런 데는 지금 우리가 조사 계획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갖고 뭐 어떻게 어업인들한테 또 해줄 수 있는 우리 간에서 있으면 어떤 걸 자기들한테 해줘야만 자기들 또 이런 데서 간에서 는 해주는 것다 싶어 고맙게 또 생각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예. 데이터를 빨리빨리 조성해갖고 그 다른 그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추진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입니다. 23쪽에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축제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2년도 그 섬진강 문화제첩축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금과 같이는 5억 500만 원. 작년에도. 네네. 그러면 올해도 이제 5억 500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 정두수 가요제가 있죠. 네, 작년에는 포함돼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두수 가요제 예산도 5억 500에 포함돼가지고 한 거죠. 네, 작년에는 거기에 포함돼서 그렇죠.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지금 정두수 그 가요제를 네, 이 5억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네. 합니까 안 합니까? 올해는 이제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름과 제첩, 축제, 맹칭 제축제만큼 그 제축제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요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데, 별도로 진행하거나, 그런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작년도 예산에 5억 500만 원 중에 네. 정두수 가요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다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잠시만 계십시오.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요. 네. 5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가요제가? 가요제 이틀 안 했습니까? 가수 섭외하고 무대 짓고 그럼 정두수 가요제를 지금 이제 분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분리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로 예산을 얼마를 이관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뭐 세부적으로 지금 뭐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 축제 계획이 구상이 되면은 네. 지금 뭐 현재 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축소 내지 뭐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런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과장님, 예. 그래서 정두수 가요제를 이관을 시키면은 이 부분이 예심 본선 이틀 하거든요. 또 무대도 또 걸맞게 지어야 되고 하니까 네.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성 의원입니다.
혹시 맨손업 들어보셨습니까? 손톱 말씀하시는 예, 예. 맨손업, 예. 충남 당진 쪽에는 아마 맨손업의 어떤 허가를 이렇게 내줌으로 해서 새 수입도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련의 세수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 세수라면은 저희들이 업 관련한 세수는 예, 업. 뭐 지방세 같은 경우는 뭐 인허가시 어떤 수수료나 이런 사항이고, 일반 뭐 소득 분야는 이제 국세로 아마 예, 이렇게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내수면 허가를 받아서 뭐 1년에 몇 번 나가진 않지만은 그냥 아이들 왔을 때 재미로 이렇게 내가고 바다에 가기도 하는데, 맨손업을 지금 허가를 받지 않고 아시겠지만 실자가 들어오는 그 기간 되면은 실자가 나올 만한 길목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분들도 매일인지 군에서 관리를 해서 우리가 세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아마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뱀장어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한 3월부터 시작해서 불법 어획 채취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저 부분은 그 어족 자원을 지금 그 자연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불법 채취해서 상업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은 국해수부나 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실뱀장어 같은 경우는 양식 종묘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보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충남 당진 같은 경우에는 맨손업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합당하게 어떤 그런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주고 있거든요. 우리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앞으로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 실뱀장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어종은 또 좀 틀리겠죠. 예. 좀 우리가 어족 자원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그 어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어종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그 뭐 맨손업은 다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충남 당진은 맨손업 그 실뱀장어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번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한 번 더 제가 좀 깊이 있게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당진 예를 한 번 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23페이지 섬진강 제첩축제 있지? 네. 지금 우리 그 하동군의 축제를 그 누구를 목적과 뭐 누구를 위해서 축제를 합니까? 어떤 의미가 뭡니까? 의장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여러 다른 축제와 마찬가지로 뭐 축제는 일단 우리 그 수산물을 홍보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고요. 예, 그걸 몰라서 묻는 거는 아닌데, 지금 한간에 하동이 제첩이 안 잡힌다고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하동군의 제첩을 중국산이 와서 한다, 이런 말도 지금 많거든요. 우리 지금 물론 4억석, 5억석 들여가지고 이 축제도 우리 제첩을 알리려는 축제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우리 섬진강에 제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좀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제첩 하는 어민들
업가 그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그 제가 이 이제 의장대에서 제첩 선물을 좀 하다 보니까 맛있다는 그 말도 많이 하지만은 조금 더 그런 말도 듣기더라고요. 그래서 가공하는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쓰고 축제 이런 큰데 막 뭐 사업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소한 데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데에서 우리가 전국에 그 뭐 제첩의 맛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하동호 그 지금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뭐 민원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하동호 그 유수리 자원화 사업 말씀하십니까? 지금 저한테는 예, 네네. 주민들이 전화가 내 귀찮아서 어떤 데 전화 안 받는다고 지금 그 개발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인허가 문제 주위에 그 주변에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예. 자기 땅이 있어도 뭔가를 하고 싶어도 허가를 그 묶어가지고 안 풀어줘서 그런데 우리가 관광이라는 거는 그렇거든요. 볼거리도 좋아야 되지만은 그 관광객들이 오가지고 먹고 즐기는 먹을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전에 내가 관광가에도 그런 걸 한번 했는데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자기 땅에 뭔가를 지어가지고 뭐 커피숍 하나라도 지어가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주민들한테 그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개발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관광들이 오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참작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는 건 가두리 양식장 그 있지? 네. 그런 것도 제가 그 8대 때 그때 한번 가봤는데 그 견학겸 그 의원들을 모시고 배 타고 나가가지고 실질적인 그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과장님께서도 뭐 3월 초나 조금 따뜻할 때 우리 의원님들 전체 그 가두리 그 숭어 키우는 그런데 배 타고 한번 나가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좀 이래 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관 정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미숙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지정직무대리 임미숙입니다. 투자유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하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책 방향, 기본 현황, 민선 8기 주요 성과는 생략하고 2023년 주요 업무 계획과 민선 8기 공약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실현입니다. 2023년 경제 전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업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한 기업 입주 장벽을 완화하고 수협 중앙의 수협사료 공장과 연계한 국립 양식사료연구소 유치를 통해 동종업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내 대기업 5개년 투자 계획에 대응하여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투자 유치 업종 다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업종으로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페이지 하동지구 홍보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유튜브와 구글 배너 광고, 잡지 등을 통해서 홍보했으나 올해는 IPTV와 골프전 광고, KTX LED 전광판, 각종 박람회를 통해 하동지구를 홍보하여 잠재적 투자자를 발굴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철 IK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외투기업 유치 홍보입니다. 지난해 고토라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6월부터 24년 6월까지 2년간 코트라 홈페이지와 투자 거점 무역관을 통해 대송산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근로자 미니복합다운 건립 추진 계획입니다. 주거 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으로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소멸대원기금 50억 원으로 근로자를 위한 미니복합타운을 구축합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지역활력 추진단과 도시건축과와 함께 기획 용역 중이고 올해 착공하여 24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후 변경된 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11페이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기간이 23년까지 1년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갈사만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 개발 전략을 구상하고 핵심 유치 업종 선정과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유치 업종 다양화로 실수요자 확보 및 사업 시행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대송산업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대송산업단지는 현재 오피스 처리시설과 토석 채취와 잔여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3년 하반기 부분 준공을 실시하고 24년 하반기 전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및 물재이용시설 1단계 추진 현황입니다. 1단계 총 폐수 처리량은 1일에 450톤, 물재이용시설은 1일에 400톤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 건축공사 등 공사는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폐수 처리시설 준공을 위해서는 시운전을 실시해야 하는데 시운전에 필요한 오폐수가 없어서 공공폐수 처리시설 준공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내인 23년 4월까지는 건축 및 기계공사는 준공 처리하고 시운전은 오폐수가 확보될 때까지 중지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대송산단 토속 채취 및 잔여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잔량은 약 89만 8천 루베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토속 채취장 부지 조성이 늦어져 산업단지 준공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업체의 재산권 행사도 있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준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공공폐수처리시설과 토속이 남아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올해는 부분 준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대송산단 송변전소 건립 추진입니다. 송변전소 추진은 지난해 보고드린 이후 9월 실시협약을 통해 변전소 건립을 위한 제3자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고 10월 한전경남본부와 입주업체 제3자 시공사와 함께 현장 확인 후 변전소 위치, 송전 소요, 변전소 구축 방법 등을 실시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변전소 업종 추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중 한전의 부지심사위원회에서 변전소 설치에 대한 안이 확정이 되면 변전소 설계안을 확정하고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두레저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두레저단지는 올 1월 4일 환경영향평가, 1월 19일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산지전용 협의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상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하동군 부지 잔여대금 115억 원이 납부가 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갈사 대송산단 관련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12건입니다. 갈사 관련과 대송 관련으로 한 건이 새로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진행되어 온 소송들은 현재 진행 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 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현재 2심 감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신공영 관련 공사대금 소송 청구 만소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대금 소송과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계단 관련해서 파산 선고가 나고 채권 조사 확정 재판 등으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은 현재 대부분에서 파기환송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대호산업에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청구 취지는 대여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한 기타 비용 등의 원금 및 이자 청구입니다. 대여금이 5건에 원금 50억, 용역 및 법무비용 대여가 3건에 11억 4천만원,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 6억 5,500만원, 기타 지출비용이 약 5억 1천만원으로 청구한 원금이 72억, 이자는 54억, 총 127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월 7일 간담회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 보상은 현재 1심 중으로 감정 결과에 따른 심리 진행 중입니다.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는 건물 인도 2심에서는 성소했으나 상대 측에서 지난 25일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송산업단지 관련 소송은 도로철거 소송은 1심 감정 채택 여부 검토 중이며 한국 알포텍의 계약금 반환 소송은 1심 중입니다. VP인베스터의 재산 명시 신청은 23년 2월 13일로 재산 명시 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향후 전망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신공연가의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은 우리 측에서 지난해 11월 감정 신송 진행 요청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도 지난해 연말에 예상되었던 감정 결과가 추가 신청한 하자 부분에 대한 감정 결과는 12월 제출이 되었고 기존 공사에 대한 기성고 감정 결과는 올 상반기 내 제출 예정입니다. 제출된 하자 부분에 대한 감정 결과에 대하여 지난 1월 당초 감정 신청 취지와 맞지 않는 감정 결과에 대한 보완 요청과 사실 조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른 정확한 공사대금 산정 후 법리적 판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과 파산 채권조사 확정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과 그리고 파산 채권조사 확정 소송은 공사대금 청구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과 연계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보상 업무 대행 협약 종료 시점으로 판단하고 파기환송심되었습니다. 업무 협약 종료 시점과 종료 이전에 토지의 소유권을 하동군으로 이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 진행이 예상됩니다. 피해 관련 소송은 보상금 지급 주체에 대한 판단과 피해 기간 기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예상되며 감정 결과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으로 올 상반기쯤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과 공약사항은 4건입니다. 21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투자유치 플랫폼 구축입니다. 투자유치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와 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들을 투자유치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각종 포럼 등을 개최하여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 관련 동향과 기업의 투자 계획과 방향 등 정보를 입수하여 우리군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투자유치 자문단 구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대송산업단지 기업유치 인구정대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 임직원들의 정지여건 개선과 편의시설 신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하여 근로자 미니복합타운을 건설합니다. 25페이지 갈사만 산업단지 첨단 복합물류산업 유치입니다. 갈사만 산업단지가 현재는 조선해양플랜트 단일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유치업종을 선정하고 신산업 육성 방안과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첨단 물류산업 유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스마트 그린 산단 구축입니다. 대송산단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장과 친환경적인 기업들을 유치하여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투자유치과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9페이지 근로자 미니 복합타운 건립 추진에 대해서에 지금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5분 자유 발언 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거 뭐, 4개 그 과에 대해서 뭐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까? 예, 지금 그 지역 활력 추진단하고 도시건축가하고 저희과에서 지금 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의원들이 5분 자유 발언을 그거를 내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제각 해주있어요. 어떻게 되어 간다는 걸.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성상단 그거에 대해서 전에 주민 설명회 하셨죠? 예, 주민 공청회 했습니다. 공청회 그런 결과도 예. 의원님들한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고 아니면은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좀 그런 걸 중간중간 보고가 있어야만이 다음에 과장님들 그거 하는데도 좋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해놓으면 그런 것도 조금 중간중간 이게 보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그 대성상단에 대해서 의원들뿐만 아니고 하동 국민 전체가 관심을 두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그 의원님들한테도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시면 의원님들도 또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 작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종환 시설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체육과장 윤종환입니다. 시설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하구 의장님과 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체육과 2023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은 만 5세에서 18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산이 계층 유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00만 원으로서 1인당 9만 5천 원의 스포츠 수강료를 1년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상현실을 통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해서 체육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하계 상계초등학교이며 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단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악양면 생활체육공원가 되겠으며 20여 개의 사업으로 연 면적 696평방미터 규모로서 6월 총으로 설계 용역을 시작해서 2025년 12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계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하계 내연사무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35억 4,200만 원의 사업으로서 연 면적 885.5평방미터 규모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하동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스포츠파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20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연 면적 2,978평방미터로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1층에는 체육관, 샤워실, 사무실이 2층에는 체육관련실, 기계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체육관이 조성되고 나면 보차 등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동 실내 테니스장 건립 사업입니다. 하동 스포츠파크 내에 25억의 사업비로 실내 테니스장 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마는 사업 부지가 세계차 엑스포 행사 부지로 이용되어 있어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엑스포가 종료되면 7월에 재개해서 내년 6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진교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진교는 성원리 1원에 17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18호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에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소규모 환경영업 평가를 완료를 했으며 2월 중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12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240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테니스장, 씨름장, 농구장, 족구장 등 시설 이전 종목과 축구장, 풋살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 3개 종목의 신규 경기장이 설치되고 기타 부대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현재 세계차의 스포 행사장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종료되고 한 7월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계차의 스포 개최에 따른 하동 공수 운영장 보수 계획입니다. 2023년 세계차의 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운동장 시설을 정비하고 엑스포 이후에 국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25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공군 운동장 도색, 천연단지 교체, 운동장 육상 트랙 교체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2월에 도색 공사를 시작으로 엑스포 종료 후 천연단지 트랙 교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군수공약 준사항입니다. 시설체육과 군수공약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사계절 전지훈련장 조성입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다소 부족했던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추가 조성할 경기장은 축구 2면, 실내 테니스장 3면이 되겠으며 앞서 보고드린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9억 7천만 원에서 2024년까지 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최첨단적 토지문화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토지마을 가구 대부분이 비슷한 콘텐츠로 조성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5동을 대상으로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과 포토존 등 내외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원에서 올해는 1억 8천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365일 다이나믹 건강실현 체육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목적 체육관과 종목별 구장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생활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2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내용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1개소, 파크 골프장 조성 2개소, 족구 경기장 1개소, 청소년 체육시설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1천만 원으로서 금년에는 19억 6천3백만 원 예산으로 악양 다목적 체육관, 진교 파크 골프장 조성을 먼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7,7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예산을 보니까 해당 사업에 1억 3,661만 원이 계산되어 있는데요. 예. 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까? 예, 원래 작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와서 1억 3,600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학정 내식 내려올 때 국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7,700 했는데 우리 1회 초경 때 예산을 다시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성 의원입니다. 그 14쪽에 진교 파크 골프장 그 18호를 지금 조성함에 있어서 앞번에 파크 골프장을 사실 조성할 때에 주민들과 같은 소통이 사실 많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주민들의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그 사업 시행하기 전에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이 파크 골프장 이용하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가지도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지금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관내 스포츠 강좌를 이용한다면 이게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네, 관에 그 운영하는 곳도 되고 사설 체육관 예를 들면 태권도라든지 거기서 이용하는 것도 그 일종의 바우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권도나 네. 그 권투나 네, 이런 예, 것들이 예. 다 포함이 다 된다는 포함됩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일단 이런 것들이 일단
그 학원이나 뭐 예를 들자면 태권도 도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하도 읍에 주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다른 이렇게 멀리 있는 읍에 면에 있는 친구들은 또 이런 참여를 하기는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교통에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함께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조금 그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10쪽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악양이나 학이나 이렇게 제가 반대하는 그거는 아니고 우리 행천면에 네. 행천면에는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운동장이 아예 없습니다. 옛날에는 행천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행사도 하고 그래서 면행사도 모든 걸 했는데 치매병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행천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예 운동장 자체를 학교에서 안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우 이제 하는 데가 궁도장.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행천 면민들의 그 수건 사업이라면서 우리 행천에도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주라. 이런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갖다가 매입한 게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그거 하면은 뭐 체육관을 뭐 해달라는 것까지는 나중에 그 검토를 해보셔야겠지만 정말 아쉽게 운동장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지는 있다 하더라고요. 예, 예. 우리 군부지가. 그래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뭐 행정법마다 다른데도 사실 학교에서 운동 시설을 대여해 주는 거 끓이는 걸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행정법만 아니 다른데 혹시라도 그런 수요량이라는 이런 전체를 한번 저희들이 조사로 검토를 해서 네네. 한번 조사를 해서 그래도 검토를 지역구 해보도록 의원으로서 그래, 악양하게 이런 데는 다 있는데 우리 지역구에는 체육관이 아니라 또 운동장도 없다. 예. 그래서 꼭 그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크 골프장을 행천 면민들이 조성해줘서 너무 좋아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설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 혹시 파크 골프에서 무엇을 원하는 건 없었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뭐 현재 가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죠? 예,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 파크 골프가 대세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동이 파크 골프에 명품 파크 골프장 만들어서 경제성이라든지 또 시장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 골프 파크 골프장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대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님께서 그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하동 은행은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아까 강희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권선생님께서 지금 그 명품 파크 골프장 조성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전체적으로는 다른 모르겠는데 건역별로 해서 하동을 중심으로 한 섬진강 건역을 해서 악양, 하계, 하동을 아우르는 건역하고 지금 저 동부 건역에 사실은 파크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 건역하고 그래서 좀 규모가 작지만은 좀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골프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체 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예. 좀 골고루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예, 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설 운동장 네, 쪽에 예. 지금 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 먼저 예. 그 작년에 천년잔디를 작년이면 걷어냈죠. 예, 예. 걷어낸 이유가 뭐입니까? 아, 그거는 원래 이제 당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게 한 10년 넘어서 원래 천년잔디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원래 엑스포를 작년에 개최하려고 보면 본 행사장에는 사실은 천년잔디 구장 위에 그 행사장에 부스 설치하려면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천년잔디가
그 고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재활용하자는 의미로서 그걸 국민들한테 배부하고 저도 농축장가 있을 때 북전 고수무소장의 행사장에도 그걸 배포를 하고 깔고 했습니다. 그 걷어내는 비용이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우리 그 장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기존 장비를 가지고 그 짠디 그 하는 그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내는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차려가 와서 그냥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 지금은 이제 그 짠디를 철거하고 난 뒤에 지금은 이제 행사장 준비하기 위해서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판이라는 기반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에다가 이제 그 밑에 그 인조 잔디 그걸 걷어가지고 깔아놨었죠. 아예. 예. 그걸 지금 걷어내는 작업하고 있어요. 예, 그 위에다가 이제 철판을 깔고 있습니다. 이제 부스 설치하기 위한 엑스포장 부스 설치하기 위한 밑에 기초 작업을 지금 철판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철판을 깔면은 예. 천년 잔디가 죽기 때문에 예. 천년 잔디를 예. 걷어가지고 이제 예. 분양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엑스포 끝나고 나면은 다시 천년 잔디를 예, 그거는 다시 이왕 전자들을 다시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예, 그거는 예산이 좀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 얼마예요? 예. 그게 전년단지구청 원래 지금 5억이 되어 있습니다. 5억이에요. 예. 지금 그러면 이제 저거는 그 인조 잔디를 걷어내고 있는데 예. 이건 어떻게 뭐 폐기 처분을 합니까? 예, 그거는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 처분. 예. 그래서 보니까 왔다 갔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엑스포를 할 때 네. 저번에 질의를 한번 했지만은 그 기존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구직원들 결승을 받았습니다만, 그거는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네, 불편함이 없도록 예. 뭐 똑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그래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 의원입니다. 금방 동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우리 운동장에 굳이 그 전년잔디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년잔디 거의 뭐 이용 목적이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보조구장에는 인조잔디를 깔아놨습니다. 깔아놨는데 이제 각종 전국 대회라든지 축구 게임이라든지 유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용구장은 한 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전년가 아니라도 인조잔디에서도 게임이 안 됩니까? 게임은 되는데 이제 보조구장은 인조구장을 하지만은 본 경기장에는 예를 들어서 그게 사용도 못하고 관리비가 엄청나게 1년에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면 전년잔디 하면 뭐 관리비까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그게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해놓고 국민들 사용 못한다 아닙니까 대부분. 예, 뭐 아니 국민들도 일본 우리한테 이용료 내면은 사용은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예. 그리고 마음대로 운동장에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돼야지 그렇게 뭐 못이 넣는 그런 운동장을 사용 못합니까? 운동하라고 시설을 해놔놓고 사용도 제대로 못하는데 전년 잔디보다는 그냥 인조잔디를 해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관리 안 하게끔 관리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이제 전년잔디를 해가지고 밑에 그 부분에 이제 스포츠파크 조성하면서 밑에 인조잔디 구장은 2명 더 증설을 합니다. 하고 인조잔디 해도 운동장 넓으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해놔놓고 돈 주고 뭐 사실 우리가 그 전년잔디 해가지고 관리가 어렵다 아니면 그거 사용하기도 어렵고 사용료 내가면서 한번 그리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하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님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10페이지 그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있지? 예. 지금 신규 사업인데 그 부지가 확정됐습니까? 예, 네, 생활체육과 지금 악양면 생활체육관 부지 그 악양면 어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운동장 옆에 생활운동장. 본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 자기 지역구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건력권 그 말도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다목적 체육관, 학예는 지금 지었습니까? 학예는 4월에 준공을 합니다. 그런 학예도 체육을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 해가지고 막 그리 없어서 저한테 그 민원도 좀 들어오긴 한데, 이거를 권역별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신규가 돼서 학예도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이야.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각 면마다 이거 해가지고 제가 저 8대 때 운동기구를 말해가지고 마을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줄래 해가지고 사실은 그 과장들한테 회장들한테 사정사정에 이어놨더만은 요사이 내가 아침으로 진짜 한 바퀴 돕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한 군데는 내가 뭐라 했어. 그때 말이지, 한다니까네, 응? 꽉 관리한다고 해줄래 놓고, 지금 문제가 지금 하나도 사용 안 해.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체육관 건립도 조금 권역별로 해가지고, 이런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구상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미옥 보건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서미옥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하고 의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기본 해안과 민선 8기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가름하고 2023년 주요 업무 계획과 민선 8기 공약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국민의 기본 의료와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소멸위기에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모든 감염병에 대응할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성공적인 엑스포 유치, 명품 하동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하동 조성을 주요 목표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공모로 사업비 1억 1,024만 5천 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보강이 필요한 동매와 우계 보건진료소의 시설 개선과 5개 보건기관의 광중합조사기 등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진료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 대응 인력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감염 취약시설의 환자 발생 시 해당 시설의 대처가 미흡하여 확산 가능성이 높고 향후 신종 감염병의 지속 유행 예측에 따라 보건기관 직원 병의원 43개소와 감염 취약시설 21개소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용이와 설사 입원 환자의 약 30% 이상이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올해 국가 예방접종으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생후 8개월 이내에 영아 1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접종인 만큼 대상자 안내와 안전접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3년 세계차 엑스포 안전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과는 엑스포 기간 응급상황 비상체계 구축과 행사장 감염병 예방과 관리 강화, 또 음식점 숙박시설 위생관리 강화로
사업별 추진의 엑스포 지원단과 긴밀히 협조하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운영 현황은 12개의 읍면의 보건지소는 일반 진료와 치과, 한방진료와 공공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진료소는 18개소에 14명이 진료를 하고, 이 중 8개소는 4명이 겸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품 구입 예산은 23년 기준으로 5억 4,852만 원이고, 진료 수익금은 22년 기준으로 7억 6,567만 5천 원입니다. 보건기관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선도적인 역할뿐 아니라 의료 취약지 지원 등 지역의 주민 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 서비스 제공과 시대에 요구되는 보건기관으로서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역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 대응입니다. 사업 예산은 3억 3,176만 8천 원입니다. 지난해 감염병 발생 현황은 2급이 30명, 3급 감염병이 97명이고 코로나19는 유행 이후 22년도 말 기준으로 16,596명이 발생했습니다. 추진 계획은 법정 감염병인 1급에서 4급 감염병 87종에 대하여 연중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생충 퇴치 사업과 환센인 진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9,017만 5천 원입니다. 방역반은 보건소와 읍면 자율 방역반 169개 반입니다. 사업 내용은 방역 소독과 소독 기술이 되어 소독기구 구입 비용 지원, 해충 퇴치기 설치 관리, 방역 소독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생해충 조기 출현으로 해빙기 유충 방역을 앞당겨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종 위해 해충에 대한 선제적 방역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7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접종 사업비 3억 1,956만 8천 원, 국가 예방접종 17종 사업비는 7억 8,002만 6천 원입니다. 접종 기간은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접종은 1차에서 4차, 그 다음에 동절기를 포함해서 지난 연말 기준으로 12만 8,706명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올해 국가 예방접종 목표 예상 인원은 약 2만 5천 명입니다. 예방접종 기준 준수와 백신 공급과 백신 이상 반응 신고 상담, 피해 보상 안내 등 지역 주민이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5억 1,100만 원입니다. 응급의료 시설인 하동중앙의원의 응급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의료 응급 신속 대응을 위한 교육과 관련 기관 응급의료 핫라인 구축과 협업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의약업소 등 지도 점검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마약류 관리 등 주민이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선진 음식 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23년도에는 세계차 엑스포 대비해서 식중독 예방과 홍보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등 위생 등급제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안심식당 지정은 올해 30개소 확대 지정하여 선진 음식 문화 개선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식품 위생업소의 위생 향상과 공중위생업소의 위해 방지를 위한 지도 점검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저희 공약사항은 두 건으로 먼저 종합병원급 공공보건의료 구축 사업입니다. 21페이지 공약 내용은 공공병원 유치 또는 공공의료원 설립과 지역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 고품질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 추진 기본 방향은 장기적인 재정 투입이나 운영의 효율성 또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민간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새하동병원 재개원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방공공의료원, 공공보건의료원 설립도 후보 방안으로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지역 보건 의료기관의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지난해 추경 확보하여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1월 27일 착수보고회를 자문위원을 모시고 실시하였고 이후에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외 인근 타시군의 운영 상황도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문 및 운영 주민 설명회와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민간 투자자 개별 설명회와 입지 물색 또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 빌리지 조성 공모 사업 진행 등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료 취약지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공약 목표는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 협신을 제공하여 만성질환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공모 신청 후에 24년도에 원격 의료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모형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간 원격 협진이고 향후에는 지역 내 의사와 방문 간호사도 확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원 의원님 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그 19페이지에 보면은 선진 음식 문화 개선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네. 홍보 물품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홍보 물품 공급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입찰을 얻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입찰할 만큼 금액이 크지는 않고 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위생조리기구나 또 그 일반 식당에서 쓰는 뭐 그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 소독 물품이라든지 그런 기업업체 우선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의원입니다. 19쪽에 음식점 이제 위생 향상과 신뢰도 형성을 위해서 선진 음식 문화 개선 사업 참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 보면 추진 현황에 식중독 예방 홍보 손수건, 칼, 도마, 세정제, 물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물건들의 그 엑스포 로고는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엑스포 로고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엑스포 22년도에 엑스포 추진할 거라 보고 그때 당시에 할 때 저희가 엑스포 로고가 새겨진 것을 이제 앞치마하고 두건하고 세트하고 이런 거는 좀 지원을 미리 사실은 다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하는 거는 로고는 뭐 저희가 정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위생 환경 뭐 개선을 위한 푸른 사업, 그다음에 우리 정책 방향과 맞는 그 명품 하동 뭐 이런 그 하나밖에 없는 하동 이런 로고를 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방금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앞치마 얘기였는데 앞치마가 우리 식당에 사는 우리 일회성인지 아니면 혹시 집에서라도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앞치마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회성도 지원을 했고요. 일회성은 그 약간 그 무슨 부직포 같은 그것도 지원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그냥 이렇게 물 흘려도 되는 그런 좀 고급 앞치마도 지원을 했습니다. 예. 네. 그 고급 앞치마라 그러면 우리 그 국내인들만 혹시 이게 나눔을 할 겁니까? 아니면 국외 분들에게도 이렇게 그러진 않고 식당에서 주방에서 그 조리사하고 위생 그 종사자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앞치마를 지원했습니다. 예, 식당에서만. 네. 그 예. 외에는 이제 오신 손님한테는 부직포로 이제 제작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예. 네. 그 식당 외에 엑스포 행사 기간에 어떤 그런 필요에 따라서 어떤 선물들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분명하게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태극기 로고를 네. 특별한 어떤 물품 아니면은 같이 새길 수 있는 준비가 지금 아직 안 된 거라 그러면은 앞으로 물건을 준비하실 때는 태극기 로고도 같이 좀 넣어주면 좋겠다. 세계차 엑스포인데 네.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가 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는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경찰병원 부는 유치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이 비록 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병원의 하성철 군수님의 민선 8기 공약 추진 사업에 보면 종합병원 공공의료원을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에 많은 힘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 국민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공공의료원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정말 유치되어서 우리 하동 국민들이 정말 아팠을 때 마음 놓고 병원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던 것만큼 또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성공적으로 공공의료원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16페이지 방역 소독 사업예. 네. 이거 여름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방역을 안 하고 기계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있는 걸 보고 내가 한번 질문을 했더만은 예산이 없다고 약을 안 줘서 한다 이런 말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제시하는 거는 우리가 마을마다 방역을 깨끗이 해가지고 예방을 하는 그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환자도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안 듣게끔 예산을 더 충족해서라도 마을에 소독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머리 아프나? 다음은 건강정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명수 건강정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진과장 김명숙입니다. 하동군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 정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하옥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새가족 탄생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의 산후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지역사회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함이며 산후조리원 이용자 최대 100만원, 미이용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원 지원사업과 서비스 유형 표준 금액 기준,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므로 다각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차향기 따라 힐링워킹 사업입니다. 2023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기간 동안 다원과 연계한 극기 행사를 개최하여 다원 식경도 알리고 차짜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AI 헬스케어 간호사 119 응급 동행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과 AI IoT 기반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 119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자의 응급사항을 예방하고 응급사항 발생 시 방문 간호사가 응급실에 동행하는 서비스로 지역사회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출동을 연계 지원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마음패스 사업입니다. 사건 사고 현장에서 참혹한 장면을 가장 먼저 보는 경찰과 소방대원 등 재난 대응 인력의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분류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의 심층 상담과 사례 관리 및 치료 연계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마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안심 택시 운영입니다.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치매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동군 택시 사업자가 협약을 하여 운행에 따른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기금 도비 90%로 1회 운행비를 2만원으로 산출하여 3천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사전 운영에 대한 홍보 철저로 치매 안심센터 이용자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하동군민여성위원회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매년 운영비 5억 원과 기형아 검사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설계 프로그램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건강생활 실천 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구강예방 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혈압계, 혈당계 등 5종의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방문 간호사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위급사항 발생 시 AI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119 출동이 가능토록 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과 만성질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검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검연 클리닉과 이동 검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검연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와 검연 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 위험 요인 및 건강 문제 스크리닝, 생활 습관 상담 등 건강생활 실천 등 동기부여와 입원 의료비, 간병비, 조물품 21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 8명이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치료비 지원,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으로 정신건강 사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희귀질환자 의료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암환자 의료비, 특수질병 및 뇌질환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억 67만원이며 운영 인력은 15명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과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치매 검진비 지원 등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 환자 쉼터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보건소 면허실 운영입니다. 진료 및 검사, 재정명 발급, 건강검진 사업, 의약품 조제로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생활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정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정진 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5억 1,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5억 9,190여만 원으로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보다 좀 작게 되어 있네요. 예산서를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정지 사업이 7개 사업인데 네. 모바일 헬스케어만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렇답니다. 별도로 예.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에서 거기서 사업비가 축소됐네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예. 거기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과장님께 질의보다는 우리 소장님께 의논이랄까. 소장님, 우리 소장님 발언대 소장님 발언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강희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3대 만성질환 중에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뇌질환, 혈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이나 뇌혈관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저는 옛날에 당뇨나 고혈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자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혈압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든지 아니면 면사무소든지 이리 가야만 측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그리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경로당에다가 혈압을 잴 수 있는 기기는 설치해 줄 수 없을까요? 그런 계획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처 그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제가 우리 하동 관내에 있는 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니까 거의 한 8, 90%가 혈압 환자시더라고요. 당뇨도 많으시죠? 예. 당뇨도 보통 고혈압, 당뇨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예. 그래서 그래도 나름 고혈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치료는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예. 만약에 경로당 이런 데 필요하다 그러면은 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알아보겠는데, 이게 이제 셀프로 이렇게 혈압을 재고 이러다 보면은 병원을 안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고혈압 환자한테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인데 치료를 안 받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수류탄 하나를 안고 사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혈압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약도 드시고 식이요법도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평생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친구와 같이 고혈압과 같이 지낼 수 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좀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또 이해는 가나 또 제 개인적인 어떤 이제 그 경험담을 하자면 혈압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그 140이나 이렇게 좀 넘어가다 보니까 걱정스러우니까 하루하루 체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혈압이 갖고 있는 분들도 오늘 내 혈압이 얼만지 그거 보고 좀 생각보다 높다면 바로 병원을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다 해서 예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시범으로 그 뭐 하동군에 10개를 하든지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면 그 효과가 좋으면 차츰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되겠고요. 일단은 한번 그렇게 그 혈압계를 할 수 있는 자동 혈압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장님.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건강 정진과뿐만 아니라 보건소 모든 그 실과는 정말 친절하고 또 희생과 봉사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늘 이렇게 고마움의 어떤 그런 기관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감사드립니다. 13쪽에 보면은 치매 안심 택시 운영해놨습니다. 추진 배경에 보면은 치매 안심 센터를 이용하는 치매 어르신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성명해놨는데 혹시 그 치매 안심 센터에 딱 정확하게 국한 것인지 앞으로 아니면은 치매 등급을 받은 분들이 치매 안심 센터 어떤 치매 안심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합니다.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그 치매 환자 쉼터하고 인지 강화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운행하는 게 카니발 한 대밖에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줘가지고 올해부터 치매 안심 택시라는 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가까운 거리는 그게 택시로 이용하고 먼 거리는 우리 그 버스 그 카니발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만 지금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사항이 더 발생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알아듣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16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비 사업비가 축소됐다 있습니까, 방금. 근데 지금 제가 5억 9,190원 하고, 그 다음 5억 1,800만 원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7,380만원이 나오는데, 그래 되면은, 모바일 헬스케어 이 사업 자체가 하나도 없는 긴데, 여기 예산세 7,300, 그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없는 게 여러분, 여기 또 추진계획에는 모바일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고. 아니, 그래,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역 통합 건강정진 사업에는 7개 사업이 있는데, 6개 사업이 예산이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작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정진 사업에 포함된 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예, 예. 그러면, 그 예산서에 보면 모바일 네. 헬스케어 사업이 별도로 인건비랑 물품 구입 같은 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별도 예산으로 예, 예. 같이 보면, 예, 예. 추진계획은 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예. 이거 한 문구로 본다. 예, 예. 그러니까 시범 사업으로 운영해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을 안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다 예. 별도 사업이라고 이렇게 같이 해놔야지. 예, 예. 같이 추진계획이 같이 됐으니까 이건 한 예. 통합으로 본다는 걸 봤을 때는. 예, 네. 이거 좀 단단히 구분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8페이지 그 신규 사업에 새가족 탄생 지원 사업이 있지. 네. 지금 그 올해 들어서 우리 다문화 가정 그 우리 하동에서도 2분인가 3명인가 그 탄생하셨지. 네.
지금 이거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군비를 해가지고, 지속적인 관리하는 건 아니지. 그냥 애기 넣었을 때만 조금 보조해주는 거지. 예, 출산했을 때, 이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그 부담을 들으시기 위해서, 100만 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공무원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지역 소멸 지역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에는 제가 행천의 다문화 가정은 내가 설에도 내가 가봤어요. 우리가 이래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지역 소멸 그거를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주민행복과에도 말했지만 다문화들을 잘 좀 그거를 해서 좀 관심을 써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시집도 안 가려는데 뭐 알아 놓나. 다문화들이 주로 애들에 대해서 우리 그때 현 사람들 4명 놓을 계획을 하더라고. 그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좀 해주도록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10페이지 보면은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 예.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 한 개 따라 힐링 워킹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2,000명 이제 엑스포 기간에 이 대상자가 어떻게 대상자를 선임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해마다 걷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엑스포 행사와 연계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해마다 했는데 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걷기 행사와 좀 다른 다원과 연계한 행사이기 때문에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일단 엑스포에 대해 성공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국민들이 필요하고 그런 데에서 예산을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여인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아까 의원님들, 우리 소독과 보고를 받고 점심 먹으러 갈까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규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하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농축산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같이 품은 북천 꽃 축제입니다. 금년 5월에 개최하는 꽃 양귀비 축제는 2023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와 연계하여 개최됨에 따라 하동 방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특색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하동 세계차 엑스포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에는 민간 축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민간 주도의 주민 참여형 축제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2022년도 농업인 수당은 경영주 9,190명, 공동경영주 4,235명, 전체 13,425명에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차 지급 후 누락자가 있어 하반기 2차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와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영역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우리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입니다. 민선 8기 농정 방향과
변화된 여건에 적합한 농정 비전과 과제를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비대면 농기계 대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임대 농기계의 예약과 출고, 입고, 임대로 정상까지 무인 대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스마트폰으로도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14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는 64종에 637대입니다. 그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 1만원에서 17만 9천원이며 배송료는 별도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임대료는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승인을 통하여 수요가 많은 기종은 늘리고 임대 농기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규모 축산농가 TMR 사료 공급기지 구축입니다. 사료값 인상으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TMR 사료 공급시설을 건립하여 경영 안정과 고급육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한우 육성 사업에 8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8억 9,33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고 한우 사육 농가 소득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양동 경쟁력 강화 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양돈, 낙농, 양계, 양봉 농가 경쟁력 제고와 축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환경 개선 및 조사로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환경 개선과 사료 첨가제 지원으로 축산 악취를 저감하고 조사로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축산의 환경을 개선하고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환경 개선을 통하여 가축 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방역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가축 질병 유입 방지 및 확산을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가축 질병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긴급 차단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점 소독시설 1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 질병 위기 단계가 발령되면 통제초소 3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하는 가축 질병 발생 시 초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긴급 방역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복지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기되는 동물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체계 구축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유기동물을 신속하게 구제하여 국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수급 확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결혼 이민자 가족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희망드림 보금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숙식이 가능한 주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빈집 수리와 이동식 주택 구입 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농업인의 고용 부담을 해소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파기 공약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26페이지 농촌 인력 지원 기숙사 건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시설 지원과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개만 기숙사를 건립하여 농촌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쉼터를 개만 여가와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장소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기본계획과 실질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에 착공하여 2024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마을과 주택가에 인접한 축사를 집단 단지화하여 농촌 정지 여건 개선과 공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첨단 ICT 장비와 시설을 갖춘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축산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도모하고 미래 첨단 축산업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부지 확보와 민원 해결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민 설명과 참여 농가 모집 등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반려동물 등 동물보호 복지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유기동물 보호소에 반려동물 입양지원센터를 추가로 건립하여 반려동물 입양, 교육 등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정도로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반인과 반려인을 대상으로 펫 티켓 교육을 실시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따른 지원과 입양률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지, 북천에 꽃양귀비 축제할 때 이번에도 입장료 받았습니까? 예? 입장료. 꽃양귀비 축제 북천. 아, 이번에 받을 것이냐고요? 예, 입장료. 예, 지금은 받을 계획입니다. 계획을, 입장료 예. 이번에도 받아. 예. 이번에도 법인에서 그걸 추진다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양귀비 축제되는 군비 지원 이번에도 그럼 못 받는 겁니까? 아직 법인이 총회를 안 했는데 2월 10일 날 총회가 되면은 모든 게 결정되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17쪽에 우리 축산 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양봉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양봉을 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딸기 하우스에 하는 수정물도 있지만 우리가 그 꿀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많이 사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후대하기가 힘들어서 집에 있을 때 먹지, 그래 않으면은 잘 먹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보면 정관장이나 우리 또 이강삼 씨가 하는 또 이 도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주문해서 또 갖고 있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동에는 지금 그 꿀 갖고 이렇게 포장해갖고 하는 데 없죠? 지금 양봉협회 회장이 네. 그 스틱으로 만들어 갖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다면은 지금 이걸 꿀을 하고 있는 분도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산청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동 가공센터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가공센터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게 개인이 하기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가공센터에다가 이걸 해서 그 꿀 하시는 분들도 이리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 이게 널리 보급이 되지. 개인으로 해갖고 보존받아서 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하시는 건 모르겠고요. 우리 꿀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을 해서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 그럼, 아니, 개인으로 지원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테니까 가공센터에다 해놓으면 안 됩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봉협회하고 의논해가지고 네네네. 어떤 방법이 좋은지 예. 검토를 개인으로 해가지고 하면 개인으로 할 수밖에 없고 조그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성 의원입니다. 요번에 그 울주 군수님이 하동에 방문하신 거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예. 예, 울주 군수님이 사실은 그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케이블카하고 짚라인 보러 오셨는데
그 같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우리 하동의 자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랑이 뭐였냐면 그 소를 3마리 가져갔는데 6천만 원 넘게 받았다고 제가 자랑을 했는데 그거는 맞죠? 예. 근데 울주 군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한 마리에 8,500만 원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한 말씀 드린 게 사실 2천만 원 선을 받는 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건데 그 2천만 원 선에 받는 그 축산 농가에 우리 군이 벤치마킹을 좀 해서 축산인들에게 그 농장에서 정말 모범되는 그런 사례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울주 군수님은 한 마리에 8,500만 원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 그 최민경 의원님하고 한번 울주에 자기가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긴 갈 겁니다. 그 어떤 소들이 그런 소들인지 우리 그 농축산가에서도 전국적으로 정말 축산인들 농가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게 있다 하면은 좀 시간 내셔서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해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님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비대면 농기계 대여 구축 사업 있지? 예.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비대면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한 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지. 이제 우선 봉소부터. 예. 그랬는데 노령화에 대해서 주로 이 농기계를 대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 대여하는데 노령화들이 과연 쉽게 활용할 수 있겠나 이것도 의문이지만은 사실은 농기계 대여에 가면은 불친절을 하는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막 내 선에서 그거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어르신들이 가면은 정말 내 부모같이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주고 또 시간이 물론 없고 하겠지만 시간이 난다면 좀 최대한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공무원 하시는 분이 가가지고 뭐를 어찌했다고 내가 옛날에 공무원 할 때 이래가 막 전화가 오더라고. 그런 전화는 좀 안 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24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 사업 있다 아닙니까? 예. 아래 내가 정계장한테 보고받대 경영자들 집에서 묵고 자고 하는 거기 있다 아닙니까? 예.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외국에서 객지에 참 이래 오가지고 돈을 벌이러 오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 경영자 집 가정에도 좀 교육을 시키서 정말 내 가족처럼 이렇게 좀 따스함으로 맞아주시도록 교육도 좀 시켰으면 합니다. 그냥 왔다는 우리 집에 일하는 근로자를 해가지고 좀 소홀히 안 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하동이 또 발전되고 그 사람들이 가서 정말 따뜻하게 해주다나는 돈들이가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관심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